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경북도청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고 광복의 기쁨과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축식은 경북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광복회 도지부장의 기념사와 독립유공자 포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기원과 한국마이스진흥재단은 독도 선착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71명의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기본 자세와 격파 시범을 보였고 관광객들과 함께 독도 깃발과 태극기를 활용한 퍼포먼스와 독도 플래시몹을 펼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일본의 항의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 방문단은 헬기로 독도를 방문해 독도 경비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영토주권 수호 운동을 격려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비공식 독도 방문은 수차례 있었으나 공식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이고 일본 정부의 중단 요구에도 예정대로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경북동해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계곡은 크게 북적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해수욕장은 호젓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포항 인근 계곡. 물이 고인 골짜기마다 피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튜브 하나면 마냥 행복한 표정입니다. 집에서 있었을 때는 더웠는데 계곡에 오니까 물이 차갑고 시원해가지고 재밌고 또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가족끼리의 물싸움은 신나는 추억이 됩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물놀이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계곡 양쪽엔 밀려든 차량으로 교행하기도 주차 공간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도 가족과 친구단이 막바지 피서객들로 활기를 띄웠습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모터보트와 운전대와 그늘막이 달린 귀여운 보트에 탄 피서객 모두 웃음이 가득합니다. 친구와 물속에서 춤을 춰보기도 하고 친구가 탄 튜브를 뒤집으려고 장난을 치는 사이 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대구는 지금 35도로 매우 더운데 여기는 지금 물이 20도 내외라서 너무 좋고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름 처음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계곡처럼 북적이진 않았습니다.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은 이번 주말을 끝으로 오는 22일 일제히 폐장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온 상승으로 벌집 제거 출동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벌 관련 출동은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영양에서는 벌초하던 남성이 안동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벌에 쏘여 숨졌고 지난 6일에도 경주 남산에서 말벌에 쏘인 등산객이 소방 헬기로 후송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토마토 휴작기를 이용해 멜론을 재배해왔는데요. 생산성이 좋아 해마다 재배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덩쿨마다 멜론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4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토마토 휴작기인 4월 이후 재배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멜론 모종을 심어 틈새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경주 멜론은 적절한 기후 덕분에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경주 지방은 태풍도 보면 많이 피해가요. 피해가고 비도 조금 적고 여름에 햇빛 나는 날도 많고 토질도 괜찮기 때문에 멜론이 지역적으로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멜론은 일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도매시장과 각종 급식업체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경주시 안강읍과 현곡면 일대 30헥타르에 이르는데 재배 농가 수도 지난해 60가구에서 72가구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만 모두 600톤이 출하될 예정으로 농가 전체 수입도 15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멜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나면서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토마토 휴작기를 이용해 대부분 벼를 생산했지만 멜론의 경우 단위 면적당 소득이 벼보다 67배 더 높은 만큼 멜론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형산강 수은 제첩에 대한 종합대책과 함께 연암지구에 영일만 친구를 부른 가수 최백호 동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형산강에서 채취된 제첩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오염 원인과 수산물 불신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연암 앞바다에 7억 원을 들여 높이 3m의 가수 최백호 동상과 높이 10m의 기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조잡한 공공조형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이번 연휴 동안 4건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 20분쯤 울진군 대나리항 앞 50m 해상에서 울릉 선적의 체납교선이 좌초하자 포항해경은 죽변과 후포해경센터에서 구조정을 급파해 침수하던 선박을 견인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울진군 고포 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구룡포 선적 체납교선에서 호흡 곤란과 고열 증세를 보이던 선원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1시간 뒤에는 포항시 흥이읍 오도리 앞 500m 해상에서 피서객 5명을 태운 채 연료가 떨어져 필요하던 모터보트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 간이해수욕장에서 몸길이 1.3m짜리 산갈치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해변으로 밀려온 산갈치를 해수욕객이 발견했는데 어류 전문가들은 기력을 잃은 산갈치가 해류에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갈치는 수심 200m 이상 심해에서 주로 살고 연안에서는 드물게 발견되는 어종인데 앞서 지난 7일에는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몸길이 1.7m짜리 산갈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무척 더웠는데요.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내일부터 무더위 기세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광복절입니다. 연휴도 끝이 나고 있고요. 더위도 함께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항은 33.2도까지 올랐고 경주가 35.4도까지 오르면서 꽤 더웠는데요.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해제됐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생활하시기엔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경주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내일까지 경북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24도, 독도 25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8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이 4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울진군은 이번 대회에 선수 5천여 명과 비서객 등 모두 12만 명이 참여해 생태문화관광 평생학습도시 울진을 전국에 알렸고 해양 레저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진군은 폭염 속에서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내년 12회 대회는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과수원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창고 54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주 소방서는 78살 집주인이 외출을 한 사이 과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해충으로부터 금강송을 보호하기 위해 울진군과 울진구규림관리소는 이달 한 달 동안 고사목을 집중적으로 제거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산림병해충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생육 여건 악화로 고사목이 대거 발생해 그대로 둘 경우 해충의 월동 서식처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난달 1,600여 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한 데 이어 이달 한 달은 구규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고사목을 제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50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지대인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기 안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은 경주시 천북면의 물천교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천북면 물천교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기존의 폭 6.5m인 교량을 8m로 내년까지 새롭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이 어제 열린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며 리그 9위로 추락했지만 젊은 골키퍼 김진영은 선방쇼를 펼치며 포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진영은 전북의 맹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것은 물론 김광석, 배슬기 등 베테랑 수비수를 뒤에서 적극적인 수비 지시로 실점을 하지 않아 미래 포항 수문장으로 손색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